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24조 원인데요. 돈이 흐르는 곳이 어딘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23조 원에 육박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단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 현황과 그 내에서도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위주로 외국인이 사들였는지 한번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모는 1998년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였죠. 네. 그 이후로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사실 대기업들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의 회사채도 30%로 발행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30%에도 발행이 여의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 삼성전자 당시 임원들이 은행을 다니면서 우리 자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흐름이 2024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 작년 11월이 전격적으로 공매도를 중지시킨 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도 공매도 중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라든가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지난 5월 달에만 1조 3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제외한다라면 지속적인 순매수 계주를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독원 자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2,254조 원 중에서 859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중이라든가 비율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또 6거래일이 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면서 전체 시총이라든가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사실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3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40% 내외의 이러한 시총 대비해서의 보유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역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축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총 상위 종목이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업황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 업황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보겠죠. 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8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조 원 가까운 이러한 순매수 또 당연히 자동차 쪽들의 수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도 3조 5천억 정도의 이런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전자 우선주,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력설비 관련해서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도 아주 급등을 해주었던 그런 모습들, 또 기아라든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K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금융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집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작년 11월부터 8개월째 바이코리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점이요. 보통 달러 약세일 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달러 강세일 때 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원화 약세의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대량으로 사들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화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있을 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IMF를 경험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2007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을 때 바로 그런 어떤 미국의 금융위기 그걸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니까 당연히 우리 같은 이중 통화들
기축 통화가 아니고 주변국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일단은 외국인들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감안해서 소위 우리가 한때는 뭐 자판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ATM기로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하고 그런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지만 이번에 원화의 이러한 약세 현상들, 원화 절하 현상들은 우리 내부적인 어떠한 요인들로 작용이 됐다기보다는 바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통화들, 바로 유로화의 약세라든가 또 엔화의 약세라든가 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상당히 경계를 했던 그 라운드가 우리가 얘기하는 1,400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네. 부분이었는데 이번 구간에서도 1,390원대 후반까지는 갔다가 급격하게 또 1, 20원의 하락 안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이 오히려 1,390원대에서도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환차익을 앉아서 원하는 쉽게 1,400원 넘어가지 않고 1,350원이 됐든 60원이 됐든 내려올 거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화의 어떤 강세 기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수출의 지속적인 우상향의 모습들. 그리고 또 기업들의 어떠한 환율과 관련된 수출에 대한 경쟁력 확보.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화 대비해서는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이렇게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00원을 앞두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 수출의 증가세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게 이렇게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바이코리아 행렬이 결국 하반기까지도 이어질지 여부잖아요. 7월 들어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외국인들이 평균적인 볼륨 대비해서 10% 내외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네. 뭐 올해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기조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만약에 7월 달 들어와서도 뭔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좀 주춤거리거나 꺾인다 그러면은 뭔가 어떤 시그널이 나오겠죠. 근데 7월 달 들어와서도 오늘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여전히 2조 1,000억 이상의 순매수 기조를 영업일수 6일 동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2,500억 정도의 순매수 기조. 또 무엇보다도 선물 쪽에서 말이죠. 2조 6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선물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6월 13일 날 6월물이 만기가 끝나고 6월 14일부터 이제 9월물이 시작이 됐는데요.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결제 약정도 계속 증가가 되고 선물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된 거죠.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선물 쪽에서만 누적적으로 3조 5천억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당장 이번 달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도 있겠고요. 8월 달에도 또 둘째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 그리고 9월물이 이제 아직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물 쪽에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위쪽으로 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고 이러한 배경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파월 의장이 가장 델리케이트하게 보고 있었던 고용까지도 이제 둔화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또 실업률도 4.1%대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 7월 말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의 어떤 단초를 제공해 주면서 9월 달에는 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지금 80% 근처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은 뭐 한 번만 할 거야라고 전도표상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도 2번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는 달러화의 강세 현상이 주춤거리면서 약세로 전환이 되고 이중통화,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겠죠. 강세 기조로 전환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 유입될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뭐 아무리 뭐 이런 환차익만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잖아요. 결국은 뭐 내가 삼성전자를 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실적도 좋아지고 또 저평가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밸류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또 이익의 개선폭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주초에 발표됐었던 6월에 이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주었고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물론 기저효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뭔가 경쟁력 있는 섹터 내에서 어떤 실적세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추정했을 때 EPS,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EPS 증감률이 주요국들 중에서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네. 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수출의 최선봉에 서 있는 섹터들, 뭐 반도체와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조선 업종들의 수주 소식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저가 경쟁에서 탈피하면서 고부가치 선박 수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익의 개선폭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거기에 뭐 트럼프가 됐든 또 바이든이 됐든 바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거기에 또 최대 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전력설비 관련한 기업들의 오늘도 뭐 일부 리포트들이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 이런 전력설비 쪽들 관련해서도요. 이러한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또 의미 있는 것은 뭐 사실 저도 조금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사시로 보는 네. 그런 게 있는데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바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4대 시중은행들의 평균적인 외국인 지분율이 뭐 60% 이상을 넘어갔고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외국인 지분율 한도가 지금 차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금투세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뭐 입법 과정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는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수출 관련주들과 그리고 K-밸류 프로그램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들. 여기에 대기업들도 좀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주사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네.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희망사항인 뿐이고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밸류업 그리고 수출 데이터까지 원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증시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업종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를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91년에 증권회사 입사하고 92년도에 외국인들에게 우리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뭐 지분 뭐 5%, 뭐 10% 이런 식으로 개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나왔던 신조어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칩이냐 또 옐로우칩이냐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블루칩이죠. 뭐 카지노에서 이제 제일 비싼 칩이 파란 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옐로우 칩이냐 레드 칩이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시장이 상반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수반이 되고 있는 수출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탑티어 내지는 세컨티어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칩이라든가 옐로우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삼성전자가 좋아요, SK하이닉스 좋아요 이건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골고루 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삼성전자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그러한 그 희망적인 얘기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바로 요 72,000원, 3,000원대 있을 때, 그리고 지난번 구간에서 요 73,500원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는 거고 신규 공략도 가능하다. 물론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선점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러한 흐름들은 있지만 결국은 밸류만 가지고도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이 83,000원을 종가상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2,850은 이번에 무조건 갖다 놓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러한 시총 1위 대형주가 일종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숨고르게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뭐 9만 원 가봐야 뭐 2, 3천 원밖에 더 있어,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밸류 PBR을 감안해서 보면 1.56배 정도란 말이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는, 신고가를 내놓고 크게 밀리지도 않으면서 플랫하게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 PBR 3배가 가까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가 더 올라와야지 얘도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 뭐 SK하이닉스가 하락하거나 또는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신규 공략 또는 뭐 삼성전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고점을 형성하고 순간적으로 3일 동안 가격 조정 이후에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네. 27만 원을 중심으로 한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도 조금은 숨고르기 한 이후에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론 이런 대형 메이저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수는 쉽게 안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뭐 코스피 시장이 약보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정을 보였던 전력설비 쪽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또 순환 흐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고가권에 있는 주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싼 주식,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내가 뭐 100주, 200주를 살 수 있다.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여러분들 한 주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하반기에는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